네, 안녕하세요. 김종길 국어 강서관 강사 박은철입니다. 저는 오늘 명동여고 1학년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적중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적중 비결 그리고 적중 사례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이번 명동여고 1학년 중간고사는 정말 헬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더군다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내신 초반부터 꼼꼼하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온 덕분에 우리 김종길 국어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그 비결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정리지와 빈칸지, 두 번째는 총망라, 세 번째는 올림포스 부교재와 외부작품 대비교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비결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적중했는지 그 적중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정리지와 빈칸지입니다. 일단 왼편에 보이시는 것이 정리지, 오른쪽이 빈칸지입니다. 두 개가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빈칸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빈칸이 있으니까 이 빈칸을 암기해서 채우면 되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 빈칸이 주요 내용이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정독과 이해입니다. 정리지 전체 내용을 정독을 하고 이해를 한 후에 빈칸지도 정독을 하면서 빈칸을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개인적으로는 복습을 위한 최고의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례들이 적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식 5번 문항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이 1번 문항이었는데 제 정리지 자료를 보시면은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참전했을 때 명나라 장수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1번 선지로 약간 변형됐지만 거의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제 자료가 다 빈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묻는 이런 문항들은 거의 다 적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척과 오경의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장을 찾아서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제 자료를 보시면은 오경이 최척을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라고 하면서 여기에 괄호가 되어 있고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그대로 이렇게 적는 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이 빈칸지가 제가 한 번만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이 꼼꼼하게 했었다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결은 총망라입니다. 망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물처럼 모든 내용을 이렇게 빠짐없이 담고 있는 자료다라고 해서 총망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심화 내용, 학교 기출 내용 뿐만 아니라 올해 학교 선생님의 필기 내용까지 다 최신화해서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올해 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최신 필기까지도 이렇게 반영을 한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이 수많은 내용들이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을 1에서 3단계로 나누어서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스노우볼 전략인데 수업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업에 이거를 실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망라 자료에서 어떤 내용들이 적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술형 2번입니다. 보기에서는 기승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답이 기승전결이었는데 이렇게 한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다 설명을 하고 있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가지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총망라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기, 시상의 시작, 그 다음 승, 시상의 심화 고조, 전, 시상의 전환, 그리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여기에 거의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여기에 한시의 구조를 약간 변형시킨 작품이다라는 것까지도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적중 사례는 서술형 1번 문항입니다. 보기에서는 역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 관련된, 그 역설법과 관련된 시 구절을 세 부분 찾아서 적는 작품이었습니다. 총 망라 자료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법 이 부분을 찾아 적는 거였고, 다음 비결에서 공개할 내용을 조금 먼저 보여드리자면, 올림포스 부교재의 찬란한 슬픔의 보물 역설법, 슬픔도 배불렀다 역설적으로 나타냄, 이 부분을 찾아서 적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부교재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마찬가지로 빈칸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기를 시키고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3번째 비결은 올림포스 부교재와 그리고 외부 작품 대비 교재입니다. 올림포스 부교재에서만 문학 작품 23작품 그리고 22개의 문법 문항이 시험 범위로 포함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했고, 더욱이 문학 작품에서 이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9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비율로 쳤을 때 26%나 출제가 되었다. 그만큼 EBS 올림포스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올림포스 부교재를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 올림포스 대비교재를 만들었고, 이거를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서 대신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대비를 해 나갔습니다. 그 올림포스와 관련된 적중 사례를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서술형 5번 문항이 있습니다. 일단 서술형 5번 문항에서 교과서 작품과 올림포스 작품을 비교하는 문항이었는데, 우선은 교과서에서 경이라고 하는 정서를 파악한 후에 이렇게 올림포스 작품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부분을 찾아 적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여기 꿈같기에 설어라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적는 문항이었고, 반복된 빈칸지 암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 객관식 21번 문항입니다. 여기에서 3번 문항이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는데,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일단 음성 상징어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과 모습을 나타내는 것 2가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뿐과 보시시라고 하는 이 2 부분이 음성 상징어는 맞지만 소리가 아니라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이 3번에서 소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라는 부분은 틀렸구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골라내는 것이 이 사고 과정의 이제 흐름이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 달 그림자가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 달 그림자가 조금씩 이동하며 내는 소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사해서 조금 어렵게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그래서 빈칸지를 통해서 매우 세밀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암기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객관식 22번인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촉각적 이미지를 찾는 문항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촉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었는데, 이번에 이미지, 심상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명덕요구에서 왜 명덕요구 국어시험이 어렵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난생 처음 보는 외부 작품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은 외부 작품을 다룬, 복이나 선지로 다루고 있는 문항이 무려 5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저는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외부 작품 대비를 따로 교재를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대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해서 제공을 했는데,
교과서와 유사한 내용, 주제의 유사성, 그리고 비교하면 좋을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있기 때문에 딱 적중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제가 어떤 작품들을 적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 24번인데 교과서 작품과 시적 상황과 정서가 유사한 작품은 이 5번 작품입니다. 저는 이 5번 작품을 가실이 이별을 대하는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었는데 가실이는 교과서 작품이고 이 가실이와 이 포인트로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는 작품들을 묶어서 제공을 했던 작품 중에 이 이화우 흩뿌릴째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제공을 했었습니다. 다른 선지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낯선 작품들이고 해석을 하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항이었는데 이 작품을 알지 못했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객관식 25번 문항이 있는데 보기를 통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가시리하고 비교되어서 꼭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작품 후보여서 제가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던 작품입니다. 마침 이 선지에서도 진달래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도록 딱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마침 적중을 한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작품, 학교에서 예고하지 않은 외부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명덕여고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번 시험이 정말 많고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교과서 작품뿐만 아니라 올림포스 작품들조차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됐고 이런 식으로 예고하지 않은 외부 작품들도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초반부터 차근차근히 꼼꼼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기말고사 또한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종길 국어 강서관 강사 박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